Story.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과 미스터리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이야기들에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이야기의 중심으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탐험에 동참해 주시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깊고 넓은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미지의 세계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저와 함께 미스터리의 바다로 깊이 잠수해 보시죠. 대서양의 거친 파도와 예측할 수 없는 하늘 아래 과학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수많은 조종사들에게 공포를 안겨준 해역이 있습니다. 수천 편의 소설과 영화, 그리고 전설의 영감을 준 곳, 바로 버뮤다 삼각지대입니다. 이곳은 비행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거대한 선박이 구조 신호조차 보내지 못한 채 심해 속으로 가라앉는다고 알려진 마의 바다입니다. 과연 이곳은 단순히 예측 불가능한 자연현상이 빚어낸 비극의 무대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차원으로 통하는 관문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전설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 그 미스터리를 이해하고 흩어진 조각들을 연결하며 이 오랜 수수께끼의 장막을 걷어내려 합니다. 혹은 그 미스터리를 더욱 짙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편안히 눈을 감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1장, 지도 위에는 존재하지 않는 삼각형 여러분이 플로리다. 마이애미 해변에 서서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태양 아래 눈부시게 반짝이는 저 푸른 바다 어딘가에서부터 지난 수세기 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미스터리의 영역이 시작됩니다. 그 어떤 공식적인 해도에도 단 한 줄의 경계선도 그어져 있지 않지만 인류의 상상 속에는 너무나도 깊이 새겨진 이름, 버뮤다 삼각지대입니다. 이 가상의 삼각형은 세 개의 꼭지점을 가집니다. 하나는 미국의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다른 하나는 영국령 버뮤다 섬, 그리고 마지막은 푸에르토리코의 수도 산후안입니다. 지도 위에서 이 세 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면 약 13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광대한 대서양 해역을 덮는 거대한 삼각형이 나타납니다. 그저 넓은 바다일 뿐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곳에서는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귀에 들리지도 않지만 그곳을 지나는 모든 것을 마치 거대한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미지의 힘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19세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삼각형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는 나오지 못한 비행기와 선박에 대한 보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흔적도 마지막 구조 요청 신호도 남기지 않은 채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입을 벌려 그들을 한순간에 삼켜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왜 하필 이 삼각형일까요? 왜 다른 바다에서는 이토록 기이하고 반복적인 실종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저 깊고 어두운 심해 속에는 대체 어떤 비밀이 잠들어 있는 것일까요? 오래전부터 뱃사람들은 공포의 참목소리로 이 해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을 지날 때면 나침반이 미친 듯이 빙글빙글 돌았고 칠흑 같은 밤에는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으며 때로는 푸른 빛으로 때로는 형체 없는 빛이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바다 그 자체가 유령이 된 것만 같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늙은 선장의 허풍 섞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식적인 보고서, 비행 기록, 그리고 수많은 조사 자료들 모두가 설명할 수 없는 실종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곳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몇몇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난 기이한 안개가 비행기나 배를 집어삼켰고 그 순간 시간과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지고 몇 시간이 찰나처럼 지나갔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그 안에서 겪었던 일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단순히 지도 위의 한 지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서양 한가운데에 떠있는 거대한 물음표이자 우리의 상식을 비웃고 상상력을 자극하며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거나 혹은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파도가 쉼없이 몰아치고 바람이 역사의 페이지를 어지럽게 넘기는 동안 그 삼각형은 오늘도 그곳에 있습니다. 침묵을 지킨 채. 하지만 감히 그곳을 건너려는 자는 어쩌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제2장 플라이트 19 전설의 시작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전설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1945년 12월 5일 오후 2시였습니다. 그날 미 해군 소속의 어벤져 뇌격기 5대가 플라이트 19블라는 암호명 아래 일상적인 훈련 임무를 위해 플로리다의 포트로더데일 공군기지에서 이륙했습니다. 날씨는 완벽했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으며 바다는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조종사들은 대부분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베테랑들이었고 편대장인 찰스 테일러 중위는 당대 최고의 조종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훈련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동쪽으로 날아가 삼각형 경로를 따라 비행한 뒤 기지로 복귀하는 2시간이면 충분한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벌어진 일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륙한 지 약 1시간 반이 지났을 무렵 지상 관제소는 편대장으로부터 혼란스러운 무전을 수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치를 파악할 수 없다. 모든 것이 이상하다. 바다가 원래 알던 그 바다가 아니다. 나침반 양쪽이 모두 고장났다. 곧이어 더욱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끝없는 백색 공간에 갇혔다. 방향을 전혀 알 수 없다. 바다조차 비정상적으로 보인다. 관제소의 요원들은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편대를 올바른 경로로 유도하려 애썼지만 무선 신호는 점점 더 약해지다 마침내 완전히 끊기고 말았습니다. 완벽한 침묵. 5대의 비행기는 그 어떤 잔해나 마지막 구조 신호도 남기지 않은 채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통신이 두절된 지 불과 몇 분 후 13명의 구조대원을 태운 거대한 마리너 구조 비행정이 플라이트 19를 찾기 위해 급파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스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구조 비행정마저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해역에서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단 하루 만에 6대의 비행기와 27명의 대원이 공중에서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미 해군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색 작전을 펼쳤지만 비행기 파편 한 조각, 기름띠 하나, 그 어떤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발표된 최종 보고서에는 훗날 전설처럼 회자되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원인 불명. 마치 화성으로 날아간 것 같음. 그날 이후 버뮤다 삼각지대는 신문 일면을 장식하기 시작했고 단순한 지리적 공간을 넘어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질문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남아있습니다. 그 삼각형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비행기들은 시간의 폭풍 속으로 휘말린 걸까요? 다른 차원으로 끌려간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미지의 힘이 그곳을 지배하고 있는 것일까요? 플라이트 19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거대한 신화에 불을 붙인 첫 번째 불꽃이었고 끝없이 이어질 미스터리한 실종 이야기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제3장 유령선 선언 없는 항해 플라이트 19 사건 이후 버뮤다 삼각지대에 대한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현실적인 공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이한 운명을 맞이한 것은 비행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삼각형의 심장부에는 사라진 배들의 이야기, 그리고 더욱 기이하게는 선원들만 사라진 채 텅 빈 배가 되어 돌아온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는 1918년에 일어났습니다. 길이 160m가 넘는 거대한 미 해군 수송선 USS 사이클롭스호는 306명의 선원과 만간광석을 가득 싣고 브라질을 떠나 볼티모어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버뮤다 삼각지대를 통과하던 중 이 거대한 배는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잔해도, 구조 신호도, 시신도, 그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다가 거대한 입을 벌려 배를 통째로 삼켜버린 것 같았습니다. 단 한 번의 사고로 306명의 목숨이 사라진 이 사건은 전시 상황을 제외하고 미 해군 역사상 가장 큰 인명 손실로 기록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그 원인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925년 SS 코토팍시라는 화물선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항을 떠나 쿠바로 향했습니다. 이 배는 단 한 번의 구조 신호를 보낸 뒤 사라졌고 수십 년 동안 그 잔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야 한 잠수팀이 쿠바 근해에서 그 잔해로 추정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왜 갑자기 사라졌는가? 왜 수십 년 동안 발견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선원들의 흔적은 왜 전혀 없는가? 대답은 언제나처럼 깊은 바다의 침묵뿐이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바로 유령선 괴담입니다. 선원 없이 홀로 바다를 떠다니는 배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돛은 찢어져 있고 식당은 잘 정돈되어 있으며 식탁 위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듯한 음식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배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싸움의 흔적도 핏자국도 없습니다. 오직 완전한 부재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마치 선원들이 식사를 하던 도중 모두 함께 일어나 허공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만 같습니다. 미 해안경비대의 보고서에도 이러한 사례들이 언급되지만 원인 불명 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록될 뿐입니다. 때로는 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다 자체가 변하기도 했습니다. 뱃사람들은 파도도 새도 그 어떤 소리도 없는 절대적인 침묵의 바다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바다. 어떤 이들은 수면 아래에서 자신들을 감시하는 듯 움직이는 녹색 불빛을 보았다고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악천후나 거대한 파도 때문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실문이 멀쩡히 열려 있고 식기들이 그대로 놓여 있는데 선원들만 증발해버리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설명되지 않는 공백을 견디지 못하기에 이 배들을 유령선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에는 슬픔과 공포, 그리고 기묘한 매력이 뒤섞여 있습니다. 선장 없이 바다를 떠도는 배, 그들의 이야기는 오직 밤바다를 응시하는 눈과 만약 저 배에 타고 있던 것이 우리였다면 이라고 묻는 상상력 속에서만 읽을 수 있는 파도 위의 기록입니다. 제4장, 과학의 한계,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 이해할 수 없는 실종이 반복되고 흔적 없이 사라진 배와 비행기에 대한 보고서가 쌓여갈 때 과학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미스터리 앞에서 안주하지 못하고 사회는 결말이 없는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지질학자, 해양학자, 물리학자들이 이 수수께끼를 한 조각씩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변덕스러운 날씨입니다. 대서양의 날씨는 극도로 변덕스러워 인공위성으로도 감지하기 힘든 국지성 돌풍이나 거대한 파도가 갑자기 발생해 배를 뒤집거나 비행기를 추락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버뮤다 삼각지대는
허리케인의 길목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가설만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최첨단 비행기가 구조 신호 한 번 보내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을, 거대한 함선이 파편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것을 단순히 폭풍으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거대한 재난은 언제나 흔적을 남기지만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메탄가스 분출설입니다. 이 지역의 해저에는 거대한 메탄 하이드레이트, 즉 얼어있는 메탄가스층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로 폭발하며 거대한 가스 기둥을 만들어내면 해수의 밀도가 급격히 낮아져 그 위를 지나던 배가 순식간에 부력을 잃고 가라앉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실험실에서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 역시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가스 폭발이 공식적으로 관측된 적이 없는가? 메탄가스가 매장된 다른 해역에서는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리고 이 가설이 배의 침몰은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늘을 나는 비행기의 실종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가설은 자기장 이상설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지구상에서 드물게 나침반이 지리상의 북극, 즉 진북을 가리키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나침반은 자북을 가리킵니다. 이 미세한 차이가 정밀한 항법 장치에 의존하는 비행기나 배에게는 치명적인 오류를 유발하여 수백 킬로미터의 항로 이탈을 겪게 하고 결국 연료가 떨어져 추락하게 만든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과학자들은 이 정도의 자기장 변화가 완전한 실종을 야기할 만큼 강력하지는 않다고 주장하며 이 가설에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네 번째 가설은 마이크로버스트라는 현상입니다. 인공위성 사진에서 이 지역 상공에 나타나는 기이한 육각형 구름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일부 과학자들은 이것이 시속 270km가 넘는 강력한 하강기류, 즉 공기폭탄을 만들어내 배와 비행기를 순식간에 바다로 내리꽂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현상 역시 극히 드물며 유독 이 지역에서 빈번하게 보고되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가설은 인적 오류입니다. 실종된 이들 대부분이 경험이 부족했거나 치명적인 조종 실수를 저질렀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플라이트 19의 베테랑 조종사들은 어떠합니까? 선언 없이 돌아온 유령선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갑자기 모든 계기판이 멈추고 시야를 삼키는 안개가 나타나며 나침반이 격렬하게 돌았다는 생존자들의 증언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바로 여기에서 과학은 대답의 문턱에 도달했다가 침묵합니다. 모든 이론은 퍼즐의 작은 조각 하나씩을 설명할 뿐 전체 그림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하나의 가설은 또 다른 질문을 낳고 하나의 대답은 또 다른 미스터리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오래된 감각이 스며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아는 물리법칙이 통하지 않거나 혹은 우리의 법칙 자체가 이 미스터리의 경계선에서 힘을 잃는다는 섬뜩한 느낌 말입니다. 우리는 과학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전설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칠흑 같은 밤, 귓가에 속삭이는 우리 자신의 두려움을 믿어야 할까요? 구름 너머, 그리고 바다 아래에는 분명 무언가 다른 것이 존재합니다. 제5장, 초자연적 가설, 다른 차원으로의 관문 물리학이 멈추고 탐지 장비가 침묵하며 공식적인 조사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순간 인간의 상상력은 새로운 시나리오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논리에는 맞지 않지만 우리의 무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이야기들 말입니다. 만약 버뮤다 삼각지대의 실종 사건이 날씨도, 가스도, 인적 오류도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 장소 자체가 다른 차원으로 통하는 관문이라면 어떨까요? 공상 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잠시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첫째, 시간의 소용돌이. 이 지역을 무사히 통과한 일부 조종사와 선장들은 소름 끼치는 증언을 남겼습니다. 기이한 터널 모양의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모든 것이 고요해졌고 시계가 멈췄다. 몇 초 만에 그곳을 빠져나왔다고 생각했는데 목적지에 예정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해 있었다. 이와 같은 증언은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시간의 수축을 경험한 것일까요? 삼각형의 심해에 시공간의 균열, 즉 워몰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요? 둘째, 평행우주로의 창. 현대 물리학의 일부 이론은 우리가 사는 우주 외에도 수많은 평행우주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보통은 서로를 인지할 수 없지만 지구상의 특정 지점에서는 이 우주들 사이의 장벽이 얇아져 예고 없이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가 바로 그런 곳 중 하나는 아닐까요?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 우주를 벗어나 다른 차원으로 건너간 것이고 다시 돌아오지 못해 영원히 실종 상태로 남게 된 것은 아닐까요? 셋째, 고대 문명의 유산. 일부 이론가들은 버뮤다 삼각지대 해저의 전설 속의 대륙 아틀란티스가 잠들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아틀란티스인들이 남긴 강력한 에너지 크리스탈이 여전히 작동하며 강력한 자기장을 발생시켜 주변을 지나는 비행기와 배의 기계 장치를 마비시키고 시공간을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독 이 지역에서만 기이한 현상이 집중되는지를 설명하는 하나의 가설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외계인의 개입. 가장 흥미로운 가설은 바로 예계 생명체에 대한 것입니다. 수많은 조종사와 뱃사람들이 현대 기술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미확인 비행물체나 미확인 잠수물체를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혹시 외계 문명이 지구를 관찰하기 위해 설치한 해저기지이며 그들이 연구 목적으로 비행기와 배를 납치하는 것은 아닐까요? 혹은 바다를 자신들의 차원으로 드나드는 출입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저 우연히 그들의 길을 가로막은 존재일 뿐일까요? 어쩌면 진실은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복잡할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해석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 능력 자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뇌는 현재의 상태로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단순한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인간 이해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거대한 테스트 장소일 수 있습니다. 과학적 설명도 초자연적 설명도 명확하지 않은 이유는 진실 자체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제6장 생존자들의 증언, 다른 세상의 순간들 모든 어두운 전설 속에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그곳의 이야기를 전하려는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버뮤다 삼각지대 역시 그곳을 삼켜버린 수많은 희생자들 넘어 소수의 생존자들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느꼈으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을 묘사할까요? 가장 유명한 증언은 1970년 조종사 브루스 건논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는 개인 비행기를 몰고 바하마에서 마이애미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맑은 하늘에 갑자기 터널 모양의 기이한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그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 이후의 경험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건논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라디오도 나침반도 모든 계기가 먹통이 됐죠. 마치 회색의 안개 터널 속을 떠다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터널을 빠져나오자마자 저는 마이애미 해변 상공에 와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무려 30분이나 빨리 도착한 겁니다. 30분의 시간이 증발했습니다.
비행기는 그 시간만큼의 연료를 소모하지 않았고 관제탑의 레이더에는 그의 비행기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브루스 거노는 자신의 경험을 전자 안개라고 부르며 그것이 시공간을 왜곡하는 현상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날까지도 인터뷰를 통해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그날의 경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상선 선장의 증언도 있습니다. 그는 늘 다니던 항로에서 빛나는 안개 현상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짙은 회색 안개 속에서 마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듯 하얀 섬광이 계속해서 번쩍였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 순간 배의 모든 전자장비가 일제히 멈췄다는 것입니다. 레이더는 텅 빈 화면을 보여주었고 나침반은 미친 듯이 돌았으며 바다는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그때 그는 귓가에서 속삭이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파도 소리가 아닌 분명 누군가의 목소리. 하지만 조타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안개 지역을 벗어나자 모든 기계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동시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공통점을 말해줍니다. 그곳을 경험한 사람들은 단순히 폭풍우를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세상과는 다른 법칙이 작용하는 무언가를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들며 버뮤다 삼각지대가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결론, 우리는 정말 진실을 알고 싶은가? 자, 우리는 버뮤다 삼각지대를 둘러싼 길고 긴 이야기를 함께 여행했습니다. 플라이트 19의 비극적인 실종에서부터 유령선들의 기이한 항해, 그리고 과학적 가설들과 초자연적 상상력에 이르기까지. 이제 우리는 가장 어려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진실을 알기를 원하는 걸까요? 때때로 진실은 전설보다 덜 흥미롭습니다. 만약 내일 과학자들이 나타나 모든 것은 해류와 돌풍, 그리고 자기장 이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뿐입니다. 라고 발표한다면 우리는 만족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서 실망감이 피어오를까요? 미스터리가 더 아름다웠고 이야기가 단순한 과학적 해설보다 훨씬 더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의 전설은 단순한 수수께끼가 아니라 미지의 세계를 향해 열린 창문입니다. 그것은 완벽한 답을 싫어하는 우리 내면의 한 부분을 비춰줍니다. 우리는 어쩌면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경이로움을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하늘을 보며 구름 너머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 너머에, 우리가 아는 법칙 너머에 지도 위의 푸른 바다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바로 그 감정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어쩌면 가장 기이한 이론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미스터리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창조된다는 것. 우리가 그 해역에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이름을 붙였고 우리가 흩어진 사건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었으며 우리가 책을 쓰고 영화를 만들어 이 삼각형의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다 위의 한 장소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호기심과 두려움, 그리고 경이로움을 향한 사랑을 비추는 거울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영원히 알아서는 안 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수수께끼를 푸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뒤를 따르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며 설명과 질문 사이의 문을 항상 조금 열어두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이 세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세상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바다는 침묵 속에서도 아직 우리가 듣지 못한 목소리들을 품고 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그것이 진실이든 허구이든 이 지구상에 아직 풀리지 않은 위대한 미스터리가 남아있다는 아름다운 증거일 것입니다.
어쩌면 버뮤다 삼각지대는 스스로 풀리기를 원하지 않는 지구상 최후의 미스터리로 남고 스토리.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과 미스터리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이야기들에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이야기의 중심으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탐험에 동참해 주시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깊고 넓은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미지의 세계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저와 함께 미스터리의 바다로 깊이 잠수해 보시죠. 대서양의 거친 파도와 예측할 수 없는 하늘 아래 과학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수많은 조종사들에게 공포를 안겨준 해역이 있습니다. 수천 편의 소설과 영화, 그리고 전설의 영감을 준 곳, 바로 버뮤다 삼각지대입니다. 이곳은 비행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거대한 선박이 구조 신호조차 보내지 못한 채 심해 속으로 가라앉는다고 알려진 마의 바다입니다. 과연 이곳은 단순히 예측 불가능한 자연현상이 빚어낸 비극의 무대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차원으로 통하는 관문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전설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 그 미스터리를 이해하고 흩어진 조각들을 연결하며 이 오랜 수수께끼의 장막을 걷어내려 합니다. 혹은 그 미스터리를 더욱 짙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편안히 눈을 감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1장, 지도 위에는 존재하지 않는 삼각형 여러분이 플로리다. 마이애미 해변에 서서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태양 아래 눈부시게 반짝이는 저 푸른 바다 어딘가에서부터 지난 수세기 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미스터리의 영역이 시작됩니다. 그 어떤 공식적인 해도에도 단 한 줄의 경계선도 그어져 있지 않지만 인류의 상상 속에는 너무나도 깊이 새겨진 이름, 버뮤다 삼각지대입니다. 이 가상의 삼각형은 세 개의 꼭지점을 가집니다. 하나는 미국의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다른 하나는 영국령 버뮤다 섬, 그리고 마지막은 푸에르토리코의 수도 산후안입니다. 지도 위에서 이 세 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면 약 13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광대한 대서양 해역을 덮는 거대한 삼각형이 나타납니다. 그저 넓은 바다일 뿐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곳에서는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귀에 들리지도 않지만 그곳을 지나는 모든 것을 마치 거대한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미지의 힘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19세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삼각형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는 나오지 못한 비행기와 선박에 대한 보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흔적도 마지막 구조 요청 신호도 남기지 않은 채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입을 벌려 그들을 한순간에 삼켜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왜 하필 이 삼각형일까요? 왜 다른 바다에서는 이토록 기이하고 반복적인 실종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저 깊고 어두운 심해 속에는 대체 어떤 비밀이 잠들어 있는 것일까요? 오래전부터 뱃사람들은 공포의 찬목소리로 이 해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을 지날 때면 나침반이 미친 듯이 빙글빙글 돌았고 칠흑 같은 밤에는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으며 때로는 푸른 비드로 때로는 형체 없는 빛이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바다 그 자체가 유령이 된 것만 같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늙은 선장의 허풍 섞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식적인 보고서, 비행 기록, 그리고 수많은 조사 자료들 모두가 설명할 수 없는 실종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곳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몇몇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난 기이한 안개가 비행기나 배를 집어삼켰고 그 순간 시간과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지고 몇 시간이 찰나처럼 지나갔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그 안에서 겪었던 일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단순히 지도 위의 한 지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서양 한가운데에 떠있는 거대한 물음표이자 우리의 상식을 비웃고 상상력을 자극하며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거나 혹은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파도가 쉼없이 몰아치고 바람이 역사의 페이지를 어지럽게 넘기는 동안 그 삼각형은 오늘도 그곳에 있습니다. 침묵을 지킨 채. 하지만 감히 그곳을 건너려는 자는 어쩌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제2장 플라이트 19 전설의 시작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전설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1945년 12월 5일 오후 2시였습니다. 그날 미 해군 소속의 어벤져 뇌격기 5대가 플라이트 19블라는 암호명 아래 일상적인 훈련 임무를 위해 플로리다의 포트로더데일 공군기지에서 이륙했습니다. 날씨는 완벽했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으며 바다는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조종사들은 대부분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베테랑들이었고 편대장인 찰스 테일러 중위는 당대 최고의 조종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훈련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동쪽으로 날아가 삼각형 경로를 따라 비행한 뒤 기지로 복귀하는 2시간이면 충분한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벌어진 일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륙한 지 약 1시간 반이 지났을 무렵 지상 관제소는 편대장으로부터 혼란스러운 무전을 수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치를 파악할 수 없다. 모든 것이 이상하다. 바다가 원래 알던 그 바다가 아니다. 나침반 양쪽이 모두 고장났다. 곧이어 더욱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끝없는 백색 공간에 갇혔다. 방향을 전혀 알 수 없다. 바다조차 비정상적으로 보인다. 관제소의 요원들은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편대를 올바른 경로로 유도하려 애썼지만 무선 신호는 점점 더 약해지다 마침내 완전히 끊기고 말았습니다. 완벽한 침묵. 5대의 비행기는 그 어떤 잔해나 마지막 구조 신호도 남기지 않은 채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통신이 두절된 지 불과 몇 분 후 13명의 구조대원을 태운 거대한 마리너 구조 비행정이 플라이트 19를 찾기 위해 급파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스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구조 비행정마저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해역에서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단 하루 만에 6대의 비행기와 27명의 대원이 공중에서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미 해군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색 작전을 펼쳤지만 비행기 파편 한 조각, 기름띠 하나, 그 어떤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발표된 최종 보고서에는 훗날 전설처럼 회자되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원인 불명. 마치 화성으로 날아간 것 같음. 그날 이후 버뮤다 삼각지대는 신문 일면을 장식하기 시작했고 단순한 지리적 공간을 넘어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질문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남아있습니다. 그 삼각형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비행기들은 시간의 폭풍 속으로 휘말린 걸까요? 다른 차원으로 끌려간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미지의 힘이 그곳을 지배하고 있는 것일까요? 플라이트 19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거대한 신화에 불을 붙인 첫 번째 불꽃이었고
끝없이 이어질 미스터리한 실종 이야기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제3장 유령선, 선언 없는 항해 플라이트 19 사건 이후 버뮤다 삼각지대에 대한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현실적인 공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이한 운명을 맞이한 것은 비행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삼각형의 심장부에는 사라진 배들의 이야기, 그리고 더욱 기이하게는 선원들만 사라진 채 텅 빈 배가 되어 돌아온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는 1918년에 일어났습니다. 길이 160m가 넘는 거대한 미 해군 수송선 USS 사이클롭스호는 306명의 선원과 만간광석을 가득 싣고 브라질을 떠나 볼티모어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버뮤다 삼각지대를 통과하던 중 이 거대한 배는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잔해도, 구조신호도, 시신도, 그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다가 거대한 입을 벌려 배를 통째로 삼켜버린 것 같았습니다. 단 한 번의 사고로 306명의 목숨이 사라진 이 사건은 전시 상황을 제외하고 미 해군 역사상 가장 큰 인명 손실로 기록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그 원인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1925년 SS 코토팍시라는 화물선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항을 떠나 쿠바로 향했습니다. 이 배는 단 한 번의 구조 신호를 보낸 뒤 사라졌고 수십 년 동안 그 잔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야 한 잠수팀이 쿠바 근해에서 그 잔해로 추정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왜 갑자기 사라졌는가? 왜 수십 년 동안 발견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선원들의 흔적은 왜 전혀 없는가? 대답은 언제나처럼 깊은 바다의 침묵뿐이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바로 유령선 괴담입니다. 선원 없이 홀로 바다를 떠다니는 배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돛은 찢어져 있고 식당은 잘 정돈되어 있으며 식탁 위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듯한 음식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배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싸움의 흔적도 핏자국도 없습니다. 오직 완전한 부재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마치 선원들이 식사를 하던 도중 모두 함께 일어나 허공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만 같습니다. 미 해안경비대의 보고서에도 이러한 사례들이 언급되지만 원인 불명 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록될 뿐입니다. 때로는 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다 자체가 변하기도 했습니다. 뱃사람들은 파도도, 새도, 그 어떤 소리도 없는 절대적인 침묵의 바다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바다. 어떤 이들은 수면 아래에서 자신들을 감시하는 듯 움직이는 녹색 불빛을 보았다고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악천후나 거대한 파도 때문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실문이 멀쩡히 열려 있고 식기들이 그대로 놓여 있는데 선원들만 증발해버리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설명되지 않는 공백을 견디지 못하기에 이 배들을 유령선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에는 슬픔과 공포, 그리고 기묘한 매력이 뒤섞여 있습니다. 선장 없이 바다를 떠도는 배, 그들의 이야기는 오직 밤바다를 응시하는 눈과 만약 저 배에 타고 있던 것이 우리였다면 이라고 묻는 상상력 속에서만 읽을 수 있는 파도 위의 기록입니다. 제4장, 과학의 한계,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 이해할 수 없는 실종이 반복되고 흔적 없이 사라진 배와 비행기에 대한 보고서가 쌓여갈 때 과학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미스터리 앞에서 안주하지 못하고 사회는 결말이 없는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지질학자, 해양학자, 물리학자들이 이 수수께끼를 한 조각씩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변덕스러운 날씨입니다. 대서양의 날씨는 극도로 변덕스러워
인공위성으로도 감지하기 힘든 국지성 돌풍이나 거대한 파도가 갑자기 발생해 배를 뒤집거나 비행기를 추락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버뮤다 삼각지대는 허리케인의 길목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가설만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최첨단 비행기가 구조 신호 한 번 보내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을, 거대한 함선이 파편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것을 단순히 폭풍으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거대한 재난은 언제나 흔적을 남기지만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메탄가스 분출설입니다. 이 지역의 해저에는 거대한 메탄 하이드레이트, 즉 얼어있는 메탄가스층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로 폭발하며 거대한 가스 기둥을 만들어내면 해수의 밀도가 급격히 낮아져 그 위를 지나던 배가 순식간에 부력을 잃고 가라앉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실험실에서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 역시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가스 폭발이 공식적으로 관측된 적이 없는가? 메탄가스가 매장된 다른 해역에서는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리고 이 가설이 배의 침몰은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늘을 나는 비행기의 실종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가설은 자기장 이상설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지구상에서 드물게 나침반이 지리상의 북극, 즉 진북을 가리키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나침반은 자북을 가리킵니다. 이 미세한 차이가 정밀한 항법 장치에 의존하는 비행기나 배에게는 치명적인 오류를 유발하여 수백 킬로미터의 항로 이탈을 겪게 하고 결국 연료가 떨어져 추락하게 만든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과학자들은 이 정도의 자기장 변화가 완전한 실종을 야기할 만큼 강력하지는 않다고 주장하며 이 가설에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네 번째 가설은 마이크로버스트라는 현상입니다. 인공위성 사진에서 이 지역 상공에 나타나는 기이한 육각형 구름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일부 과학자들은 이것이 시속 270km가 넘는 강력한 하강기류, 즉 공기폭탄을 만들어내 배와 비행기를 순식간에 바다로 내리꽂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현상 역시 극히 드물며 유독 이 지역에서 빈번하게 보고되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가설은 인적 오류입니다. 실종된 이들 대부분이 경험이 부족했거나 치명적인 조종 실수를 저질렀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플라이트 19의 베테랑 조종사들은 어떠합니까? 선언 없이 돌아온 유령선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갑자기 모든 계기판이 멈추고 시야를 삼키는 안개가 나타나며 나침반이 격렬하게 돌았다는 생존자들의 증언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바로 여기에서 과학은 대답의 문턱에 도달했다가 침묵합니다. 모든 이론은 퍼즐의 작은 조각 하나씩을 설명할 뿐 전체 그림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하나의 가설은 또 다른 질문을 낳고 하나의 대답은 또 다른 미스터리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오래된 감각이 스며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아는 물리법칙이 통하지 않거나 혹은 우리의 법칙 자체가 이 미스터리의 경계선에서 힘을 잃는다는 섬뜩한 느낌 말입니다. 우리는 과학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전설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칠흑 같은 밤, 귓가에 속삭이는 우리 자신의 두려움을 믿어야 할까요? 구름 너머, 그리고 바다 아래에는 분명 무언가 다른 것이 존재합니다. 제5장, 초자연적 가설, 다른 차원으로의 관문 물리학이 멈추고 탐지 장비가 침묵하며 공식적인 조사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순간 인간의 상상력은 새로운 시나리오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논리에는 맞지 않지만 우리의 무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이야기들 말입니다. 만약 버뮤다 삼각지대의 실종 사건이 날씨도, 가스도
인적 오류도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 장소 자체가 다른 차원으로 통하는 관문이라면 어떨까요? 공상 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잠시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첫째, 시간의 소용돌이. 이 지역을 무사히 통과한 일부 조종사와 선장들은 소름 끼치는 증언을 남겼습니다. 기이한 터널 모양의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모든 것이 고요해졌고 시계가 멈췄다. 몇 초 만에 그곳을 빠져나왔다고 생각했는데 목적지에 예정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해 있었다. 이와 같은 증언은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시간의 수축을 경험한 것일까요? 삼각형의 심해에 시공간의 균열, 즉 워몰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요? 둘째, 평행우주로의 창. 현대 물리학의 일부 이론은 우리가 사는 우주 외에도 수많은 평행우주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보통은 서로를 인지할 수 없지만 지구상의 특정 지점에서는 이 우주들 사이의 장벽이 얇아져 예고 없이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가 바로 그런 곳 중 하나는 아닐까요?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 우주를 벗어나 다른 차원으로 건너간 것이고 다시 돌아오지 못해 영원히 실종 상태로 남게 된 것은 아닐까요? 셋째, 고대 문명의 유산. 일부 이론가들은 버뮤다 삼각지대 해저의 전설 속의 대륙 아틀란티스가 잠들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아틀란티스인들이 남긴 강력한 에너지 크리스탈이 여전히 작동하며 강력한 자기장을 발생시켜 주변을 지나는 비행기와 배의 기계 장치를 마비시키고 시공간을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독 이 지역에서만 기이한 현상이 집중되는지를 설명하는 하나의 가설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외계인의 개입. 가장 흥미로운 가설은 바로 예계 생명체에 대한 것입니다. 수많은 조종사와 뱃사람들이 현대 기술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미확인 비행물체나 미확인 잠수물체를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혹시 외계 문명이 지구를 관찰하기 위해 설치한 해저기지이며 그들이 연구 목적으로 비행기와 배를 납치하는 것은 아닐까요? 혹은 바다를 자신들의 차원으로 드나드는 출입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저 우연히 그들의 길을 가로막은 존재일 뿐일까요? 어쩌면 진실은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복잡할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해석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 능력 자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뇌는 현재의 상태로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단순한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인간 이해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거대한 테스트 장소일 수 있습니다. 과학적 설명도 초자연적 설명도 명확하지 않은 이유는 진실 자체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제6장 생존자들의 증언, 다른 세상의 순간들 모든 어두운 전설 속에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그곳의 이야기를 전하려는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버뮤다 삼각지대 역시 그곳을 삼켜버린 수많은 희생자들 넘어 소수의 생존자들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느꼈으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을 묘사할까요? 가장 유명한 증언은 1970년 조종사 브루스 거논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는 개인 비행기를 몰고 바하마에서 마이애미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맑은 하늘에 갑자기 터널 모양의 기이한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그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 이후의 경험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건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라디오도 나침반도 모든 계기가 먹통이 됐죠. 마치 회색의 안개 터널 속을 떠다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터널을 빠져나오자마자
저는 마이애미 해변 상공에 와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무려 30분이나 빨리 도착한 겁니다. 30분의 시간이 증발했습니다. 비행기는 그 시간만큼의 연료를 소모하지 않았고 관제탑의 레이더에는 그의 비행기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브루스 거노는 자신의 경험을 전자 안개라고 부르며 그것이 시공간을 왜곡하는 현상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날까지도 인터뷰를 통해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그날의 경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상선 선장의 증언도 있습니다. 그는 늘 다니던 항로에서 빛나는 안개 현상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짙은 회색 안개 속에서 마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듯 하얀 섬광이 계속해서 번쩍였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 순간 배의 모든 전자장비가 일제히 멈췄다는 것입니다. 레이더는 텅 빈 화면을 보여주었고 나침반은 미친 듯이 돌았으며 바다는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그때 그는 귓가에서 속삭이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파도 소리가 아닌 분명 누군가의 목소리. 하지만 조타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안개 지역을 벗어나자 모든 기계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동시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공통점을 말해줍니다. 그곳을 경험한 사람들은 단순히 폭풍우를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세상과는 다른 법칙이 작용하는 무언가를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들며 버뮤다 삼각지대가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결론, 우리는 정말 진실을 알고 싶은가? 자, 우리는 버뮤다 삼각지대를 둘러싼 길고 긴 이야기를 함께 여행했습니다. 플라이트 19의 비극적인 실종에서부터 유령선들의 기이한 항해, 그리고 과학적 가설들과 초자연적 상상력에 이르기까지. 이제 우리는 가장 어려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진실을 알기를 원하는 걸까요? 때때로 진실은 전설보다 덜 흥미롭습니다. 만약 내일 과학자들이 나타나 모든 것은 해류와 돌풍, 그리고 자기장 이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뿐입니다. 라고 발표한다면 우리는 만족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서 실망감이 피어오를까요? 미스터리가 더 아름다웠고 이야기가 단순한 과학적 해설보다 훨씬 더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의 전설은 단순한 수수께끼가 아니라 미지의 세계를 향해 열린 창문입니다. 그것은 완벽한 답을 싫어하는 우리 내면의 한 부분을 비춰줍니다. 우리는 어쩌면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경이로움을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하늘을 보며 구름 너머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 너머에, 우리가 아는 법칙 너머에 지도 위의 푸른 바다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바로 그 감정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어쩌면 가장 기이한 이론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미스터리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창조된다는 것. 우리가 그 해역에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이름을 붙였고 우리가 흩어진 사건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었으며 우리가 책을 쓰고 영화를 만들어 이 삼각형의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다 위의 한 장소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호기심과 두려움, 그리고 경이로움을 향한 사랑을 비추는 거울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영원히 알아서는 안 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수수께끼를 푸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뒤를 따르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며 설명과 질문 사이의 문을 항상 조금 열어두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이 세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세상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바다는 침묵 속에서도
아직 우리가 듣지 못한 목소리들을 품고 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그것이 진실이든 허구이든 이 지구상에 아직 풀리지 않은 위대한 미스터리가 남아있다는 아름다운 증거일 것입니다. 어쩌면 버뮤다